오늘 제가 신자확인 부부, 외도 부부, 그리고 베트남 짠두리 부부 이렇게 다 봤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혼할 때 여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뜯달라 그러고 남자들은 스윗해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수캠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수캠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 왜 그럴까? 남자들이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조종할 때 되게 스윗해지더라고. 비현실적이야. 방송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분들이 시키나? 제작진이 시키나? 오늘 친자 부부는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도 아니죠. 사실상 사실혼 관계고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서로 끝내기로 하고 빠이빠이 했어요. 친자 아내는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지로 하고 말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라 가지고 진짜 돈 벌라고 나왔나? 돈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거짓말 탐지기 검사 있잖아요. 거기 검사하는 거 보니까 진짜였더라고. 진짜로 남편이 동서랑 잤다. 그래서 남편이 동서랑 자가지고 조카들 중에 한 명이 남편 애다, 이 남자 애다. 그게 진심이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저렇게 생각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이 남자의 아이가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조카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남자하고 연관 있는 아이가 없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내가 불리해졌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집으로 도망치지 않았나. 그래서 중도 퇴소한 게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의 친자였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마 이현수녀 캠프를 끝까지 참여하면서 이 남자 욕하고 망신 주고 이 남자 탓하고 내가 위자료 받아야 된다 막 큰 소리 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친자 검사 결과가 전혀 아무런 연관 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저는 제 생각에는 도망친 것 같아요. 물론 이 남자분하고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통하고 안 맞는 게 많다 보니까 끝낸 것도 있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이 남자하고 연관이 없었다, 이 남자의 아이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자분이 서둘러서 짐을 싸가지고 집에 간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이 여자분이 사과하는 게 맞았지. 집으로 그냥 짐 싸가지고 갈 게 아니라, 중도 퇴소할 게 아니라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도 사과하고 이 남자분의 어머니한테도 사과하고 이 남자분의 동서한테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았죠. 근데 이 여자분은 그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끝까지 지멋대로의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아까 라이브 딱 시작 전에 9479님께서 질문 주셨었거든요. 친자 아내는 이 남자랑 완전히 헤어진 것 같지가 않다. 제 생각도 그러해요. 갈 때 자기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고 알아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굳이 자기 간다고 티를 내? 제 생각에는 친자 아내가 또 붙잡을 것 같아. 친자 아내가 다시 또 붙잡아가지고 또 지옥같이 만날 것 같아요. 친자 아내가 과거에 학원도 망하고 그리고 본인이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남자하고 연애할 때가 좋았어가지고 이 남자를 다시 붙잡아서 재결합한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재결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되게 대우를 많이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학원 강사를 하고 학원 원장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기도 했었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원하는 이상이랑 현실의 그런 간극이 커지다 보니까 학원은 망했는데 내가 여전히 내 씀씀이랑 나의 이상향 그런 거는 여전히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런 뒤틀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뒤틀려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결혼은 결혼대로 못하고 하는 일은 다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항상 이혼수녀 캠프를 보든 그리고 근처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지팔직군입니다. 정이 들어서, 그 정이 무서워서 쉽게 못 끊더라도 다시 또 만나고, 이게 지팔직군이죠. 지팔직군. 근데 그 동서 박씨라는 사람도 이상하긴 해요. 동서 박씨라는 사람도 일반적이진 않아. 여기 아주버님한테 오빠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정상적이진 않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 아주버님이 이 남자하고 동서인 박씨랑 자가지고 조카 중에 한 명이 이 남자 애다, 그거는 너무 많이 갔고, 사실 그 동서 박씨가 이 여자 고소해도 이 여자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고소할 만하지 않나요? 제가 동서 박씨 입장이었다면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들을 이 여자가 함부로 내가 뭐 아주버님이랑 자가지고 태어난 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절대 가만 안 있죠. 남편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여자 진짜 가만 안 뒀지. 근데 보면은 항상 이혼수녀 캠프가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 개참 아닌 남자들도 그렇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막장 여자들도 그렇고, 보면 항상 내가 이렇게 해도 받아주는 남자친구 혹은 남편 혹은 와이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화내봤자 아이고야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전혀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그냥 내뱉는 겁니다. 말도 그렇고. 명예훼손죄가 될 것 같은데 SNS에서도 올리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사실 박씨 분이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너무 지나친 거죠, 정말. 그리고 오히려 박씨 그분이 사과하지 말았어야 돼. 박씨 그분이 사과하니까 오히려 이 여자분이 더 미쳐 날뛰는 거예요. 박씨 그분이 사과 안 하고 더 강하게 얘기했다면은 아, 박씨 이 사람이 보통 아니네 하면서 좀 약간 조심하기라도 하고 경계라도 했을 텐데, 박씨 그분이 먼저 사과를 하고 몇 번이고 만나고 싶어하고 풀고 싶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기세등등해져가지고 이 여자분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 여자 한 명 잘못 들어오면은 풍비박산 난다고 하잖아요. 왜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남자가 풍비박산 내는 거는 말이 별로 없고, 여자분들이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풍비박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딱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형제들끼리 독립적이야. 형제나 뭐 누나, 여동생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결혼하게 되는 이 순간부터는 내가 가장이고 기둥이니까 되게 독립적으로 살아요. 반면에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상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여자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체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질투와 시기를 하고 이런 거를 다 티를 내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끼리 사이 나빠지고 며느리끼리 사이 나빠지고 시어머니랑 사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 가족들이 뿔뿔이 해체되고, 그래서 풍비박산 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상담 다 받고 와서 방에서 얘기할 때 이 여자분은 사과부터 한 게 맞았어요. 친자검사 결과 이 남자 아이가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잘못 봤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몰아세웠던 것 같다, 내가 너무 너한테 예민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맞았지. 그리고 동서한테도 제대로 내가 정말 잘못 오해를 했었는데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았는데, 이 여자분은 도망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중도 퇴소로. 이 여자가 이 남자분한테 상담 후에 이 남자가 변하지 않고 안 변할 것 같다는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 퇴소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자기소개입니다. 이호선 교수님의 상담을 받아도 전혀 변하지도 않고 안 변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인다. 이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을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여자는 이호선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단하고 훌륭한 상담 전문가분을 붙여놔도 CR도 안 먹힐 것 같고, 자기만의 세상이 너무 강한 사람인 거죠. 잘못된 세상이 강한 사람. 앞만 봐도 이 여자분은 박씨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박씨가 이제 본인보다 어리고 이쁘고 애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나서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박씨처럼 되는 건 불가능해.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박씨를 끌어내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박씨를 오랫동안 괴롭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씨라는 사람도, 그리고 이 남자의 가족들 있잖아요, 이 남자의 어머니, 남동생 이런 사람들이 이 여자처럼 친자 아내처럼 성격이 되게 세고 그랬다면은 사단이 났을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커지고 갈등을 넘어서가지고 폭력이나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남자분처럼 이 남자분의 가족분들도 심지어 박씨까지도 그렇게까지 독하고 못되지 않은가 봐. 그게 이 여자분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집안, 다른 여자분이거나 시어머니였다면은 친자 아내 뼈도 못 줄이지. 근데 이 남자분 집안 식구들이 전반적으로 다 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호순역 캠프나 나는 솔로 이런 리얼리티 관찰 프로그램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내가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선택적으로 베풀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모두에게 친절한 거는 그 누구한테도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친절해야 되는 사람, 내가 자상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선택적으로 잘해야지. 이 남자분은 내가 친절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한테 너무 친절하게 하고 이 여자분을 좋아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분뿐만 아니라 이 남자분의 가족, 이 남자분의 남동생의 아내, 이 남자분의 조카들까지도 다 피해를 본 거라 생각해요. 진작에 이 남자분이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이 여자분을 쳐내던가, 이 여자분하고 따끔하게 진짜 크게 싸워가지고 완전히 그딴 얘기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 남자분은 자꾸 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을 논리적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이게 먹힐 리가 없죠. 이 여자분의 사고방식은 정말 놀랍게도 너 지금 내 편을 안 들고 니네 집 동서 편을 들어? 너 동서랑 잤지? 그런 식의 사고 흐름이에요. 기가 막히죠. 너 지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중립을 지키면서 이렇게 박씨는 이럴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박씨 편드는 거야? 너 박씨랑 잤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을 어떻게 말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겠어요. 근데 이 남자분은 이 여자를 만나는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한테 계속 익숙해지다
느끼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더 선을 넘고 이 남자분한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집안도 완전히 다 무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남자분의 어머니한테까지도 물구나무 서라 그러고 엎드려 뻗쳐라 그러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친절과 나의 다정함을 아무한테나 그렇게 다 하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내가 친절과 다정함을 베푸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 베풀어야 되는 사람한테 베풀어야지.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뿐만 아니라 이 남자분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이 여자한테 친절과 베품을 베풀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잘못 베풀어가지고 이렇게 다 꼬여버리고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집이 아주버니 친정검사를 합니까? 세상에 어떤 집이.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 남자 명의로 대출도 받고 이 남자 명의로 학원도 차리고 했잖아요. 헤어진다면 다 돌려줘야지. 이 여자분이 대단히 돈 많고 되게 여유 있고 뭐 학원 원장이고 잘난 것처럼 나왔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한테 다 명의를 써가지고 학원 차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돈도 빌리고. 오늘 조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나왔으면 속 시원했을 텐데 조정에 못하고 이 여자분이 중도 퇴소하는 바람에 이 남자도 조정까지 못 가고 집에 갔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 두 분의 재산은 얼마인지, 이 두 분의 부채는 얼마인지, 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얼만큼의 대출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집으로 도망갔나? 이게 내 재산까지 오픈하게 되면은 이 남자분보다도 내가 부채가 더 많고 빚도 많고 심지어 이 남자분한테 명의를 빌려가지고 대출까지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한테 좋을 게 없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도망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도 퇴소는 최초예요. 이번에 이수캠에서 완전 최초. 나는 솔로도 이번 주에 현수님이 퇴소한 게 최초잖아요. 이수캠도 최초입니다. 최초.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하고 헤어질 때 좀 울었거든요. 막 이렇게 마음이 안 좋다고 하면서 울었다고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분은 의외로 담담하게 뭐 나라를 잃었냐 부모를 잃었냐 나 하나 잃었는데 뭘 그렇게 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뉘앙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얼마 안 가서 또 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만날 것 같아요. 예전에 헤어졌을 때도 이 남자가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랑 동거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헤어졌는데 이 남자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 남자도 이 여자의 연락을 받아주고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출연료까지 받아가지고 출연료 돈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할 것 같아. S2닉에서 댓글 올라왔었는데 원장집 하수구 막혀서 뚫어졌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가진 핑계 대면서 입금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입금 좀 제대로 해달라고 댓글 쓰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 인스타에 보면은 시계 명품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명품 자랑하고 그런 게시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과시는 결핍이다. 그 말은 과학인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차가 뭐다, 내가 시계가 뭐다, 내 옷이 어떤 브랜드다 이런 거를 과시하면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결핍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짓거리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자 확인한 게 결과가 이 여자분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친자 아니라고. 사과하는 장면이 한마디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여전히 이 남자 탓하고 남자가 문제라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버리는 거 보면서 이 여자분은 이렇게 사시겠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여전히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람 보면은 딱 이해가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전문가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상담을 해준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지 뭐. 이 여자분은 계속 이렇게 사시겠죠. 88얘기에서 질문 4개가 다 박씨 질문입니다. 소름이에요 하시는데 맞아요. 질문 4개가 전부 박씨 질문이야. 얼마나 박씨가 질투나면 그럴까. 이제는 애처로워 보여. 안타까워. 질문 4개가 다 박씨 질문이라는 게 그만큼 박씨를 많이 신경 쓰고 내 인생에서 박씨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안타깝고 그렇죠.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질투나는데 박씨가 은근히 살짝 이 여자분을 긁기도 했잖아요. 이 남자분은 어린 여자 좋아한다고. 근데 보면은 박씨하고 이 남자분이 약간의 친목이 있다 보니까 박씨는 농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농담을 그 친자 아내는 농담으로 듣지 않았던 거죠. 그 박씨가 보낸 문자나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박씨가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이 그런 사과나 해명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년째 그 미워하는 마음 풀지 못하고 계속 이 괴롭히고 이 남자분도 괴롭히고 하는 거는 이 여자분이 전적으로 문제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여자 딱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친자 아내가 욕하는데 박씨가 맞장구 쳐주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88님. 심지어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여자가 박씨랑 통화하는데 박씨하고 통화할 때 이 남자분 뒷담화를 욕을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박씨가 그거 들으면서 그냥 맞장구 쳐주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이 여자분도 항상 뭐가 문제들이 있어. 근데 본인의 문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다 남 탓. 이
남자 탓, 시어머니 탓, 그리고 박씨 탓 그러고 있으니까 될 것도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될 것도 안 되고. 아무튼 여기 친자 아내가 중간에 중도퇴소했잖아요. 중도퇴소해가지고 이 남자가 혼자 남아있었는데 보통은 와이프가 이렇게 중도퇴소하면 남자도 같이 퇴소하고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은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유가 나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있잖아요. 심리생리 검사. 심리생리 검사도 이 결과가 과학적이고 거의 90% 이상 맞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 결과가 깨끗하게 나온다면은 나는 완전히 결백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 여자 혼자서 그냥 망상에 빠져있었던 거고. 그래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결과까지도 다 듣고 그 다음에 가더라고요. 심리생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단은 이 남자한테 했던 첫 번째 질문, 남동생 아내의 재수씨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나요? 이게 첫 질문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나는 기가 막힌 게 친자 아니라고 나왔잖아. 친자 아니라 나왔는데 왜 자꾸 이걸로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일어나? 이거 어떻게 병이야 병. 친자 확인 검사 문제없이 나왔는데 왜 자꾸 너 동서랑 잤다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질문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남동생 아내 재수씨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나요? 뭐 무슨 야동이야? 아니 딴 여자도 아니고 굳이 내 동생 내 친동생의 와이프랑 왜 잠자리를 가져? 동서도 되게 치욕적인 거야 이거는. 이 남동생네 가족분들도 이런 이 여자의 이런 천박한 질문이 박씨의 가족들한테도 치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아주 작정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박씨랑 너랑 잔 증거를 내가 찾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남자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했고 당연히 결과는 진실로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6년 동안 함께 산 아내보다 재수씨가 더 중요하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당연히 이 남자분 아니오라고 대답했고 결과는 진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재수씨를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재수씨를 사랑한 적이 단 1초도 없냐?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여러분 질문이 하나하나 다 개똥같은 질문 아니에요? 당연히 1초도 없다 1초도 없다고 말을 했고 이것도 진실로 나왔어요. 이 심리생리 검사를 부부마다 남자 3개 여자 3개 이렇게 질문량이 있거든요. 질문이 정해진 게 딱 있는데 이 여자분이 하여간 이 여자분은 뭐 시키는 거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정해진 대로 하질 않아요. 이례적으로 제작자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시켰대요. 하나 더 추가시킨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네 번째 질문이 제일 개똥 같아. 개똥 그 자체의 질문. 이건 그냥 냄새까지 나는 질문이야. 질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이냐면은 질문이 뭐냐면 시어머니는 남편과 재수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친자 아내에게 잘해준 거냐? 이게 질문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이따위 질문을 하는 이런 여자를 이 남자분은 이 여자하고 헤어질 때 막 즙잘 정도로 이 여자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막 그러고 있었더라고. 지팔직권입니다. 지팔직권. 종교의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종교적인 힘으로도 이 여자하고의 만남은 안 된다. 여러분 이 여자가 맨날 시어머니랑 밥 먹고 시어머니한테 뭐 해주고 시어머니 모시고 어디 다니고 잘해주는 척 위하는 척 했잖아요. 그리고 동서가 시어머니를 노동력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고소하겠다. 고소장도 이제 시어머니 대신에 내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전혀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이 여자의 질문으로 다 그게 위선이었고 가식이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니라 지 자신을 위해서 했던 짓이었다. 그런 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친자 아내는 동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이용하는 거다. 시어머니랑 친한 척하고 이용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딱 그렇게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어지면 동서하고 완전히 이제 동서가 끝나게 되고 나랑 이제 시어머니만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 여자는 절대 시어머니한테 잘할 타입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시어머니는 이 남자가 아들이 지금 재수씨랑 바람피고 있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나한테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시어머니한테까지도 못되게 할 거라는 거죠. 시어머니를 애초에 나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속마음 겉으로는 어머니 할지 몰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가 여자를 안 해줬다면은 이 여자는 시어머니한테도 함부로 하고 시어머니한테도 막대하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나는 솔로에서도 그렇고 리뷰할 때마다 항상 자주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친절한 사람은 오히려 경계하게 된다고. 어른들한테 너무 잘한다거나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나한테 깊게 훅 다가온다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뭔가 경계를 하고 이상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이 여자분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맨날 뭐 시어머니 챙겨드리고 시어머니 데리고 어디 여행도 가고 시어머니랑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속마음은 이렇다니까. 너무 과하게 친절하거나 너무 과하게 다정한 사람들, 뭐든지 과한 사람들은 저는 약간 음침하고 음흉한 구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시어머니에 대한
대한 질문도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진실로 나왔어요. 사실 이 질문이 4개 전부 다 88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박씨하고 연관된 질문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여자분이 돈을 목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학원이 망하면 안 되니까 학원에 급한 돈을 여기 출연료로 메꾸려고 그래서 이제 컨셉을 잡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근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할 때 보니까 너무 진심이었던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진심이었어.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남자도 여자한테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무슨 질문했냐면은 아내는 남자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없던 일도 있던 것처럼 꾸며내는 거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라 했냐면은 여자분이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게 진실로 나왔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자분이 컨셉을 잡아가지고 연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이 남자분한테도 이 남자분을 좀 더 휘어잡고 흔들기 위해서 이 남자분한테 말도 안 되게 너 동서랑 잤지, 네 조카들 중에 한 명 네 애지, 이런 말도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꾸며내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자분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 다 진실로 나왔잖아요. 진짜 그렇게 믿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남자분한테 욕하고 화내고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그냥 그게 반전이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남자분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다 확인을 하고 속이 후련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갔어요. 조정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갔는데, 저는 만약에 진짜 조정했다면은 채팅에 올라왔던 거 얘기처럼 이 여자분이 얼마나 더 문제가 많고 이 여자분 잘못이 얼마나 큰지 더 자세하게 금액적으로도 나오고 했을 텐데 그게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 저는 이 여자분이 도망친 거라고 봅니다. 여기 친자 아내, 친자 부부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남녀관계를 보면은 정말 외로움이 무섭다. 외로움이 정말 무섭다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남자분이 외로움을 못 견디다 보니까 이런 여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무려 7년 정도. 이 여자도 지가 외롭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 만났다가 다시 또 이 남자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외로움이 무서운 거야, 외로움이. 작가들도 부부 이름들을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출연자들을 뽑는 게 아니라 출연자들을 뽑았는데 이런 개성과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2글자, 3글자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부부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 남편은 헤어지고 며칠 안 돼서 바로 여자 만나고 동거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님인데 되게 재주가 좋으시다. 동거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이 동거를 해도 남자가 동거를 해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자랑 동거하고 있다고 해서 해봐. 그러면은 쟤 탁형은 좀 그러네 이렇게 보여져, 남자가 그렇게 해도. 근데 목사님이 그런다니까 좀 많이 그래. 목사님은 되게 반듯하고 정갈하고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뭔가 여자나 이런 거, 여자나 술을 멀리하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르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은 이런 여자 만나고 이 여자랑 헤어졌을 때는 다른 여자랑 또 금방 만나서 동거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이 목사 이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것도 되게 공감 가고 이해가 돼요. 집에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빨리 들일 수가 있나. 아마 이 남자가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걸걸요. 남자 집에 여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남자분은 엄마랑 살고 있거든요. 이 남자는 엄마랑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 집에 여자가 올 수는 없고 남자가 본인이 만나는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거야. 이 여자랑 연애할 때도 이 여자 집에 남자가 들어와서 살았었대요. 내가 자고 먹고 생활하는 나의 집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게 동거를 하게 되는 거는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남자분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 그렇게 동거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그렇게 좋게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조정은 못하고 그냥 이 남자분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만 보고 집에 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둘이 또 재결합해가지고 또 만나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싸우고 헤어지는 그 이유가 너무 보잘것없었거든요. 정말 하찮은 그냥 둘의 가치관 차이, 성격 차이, 그런 걸로 이제 헤어진 거다 보니까 이 둘이서 또 금방 다시 만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부부들은 뭐 폭력이네, 외도네, 도박이네, 아니면은 무직인데 아무 일도 안 하네,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싸워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나 이 남자분은 이유도 되게 하찮아. 박씨 때문에 그래요. 박씨 때문에. 이 남자가 중립을 지키고 내 편을 안 들어줘가지고 이게 이혼 수족 캠프까지 올 정도로 일이 커졌던 건데, 이 남자분이 동서는 안 보고 살 수 있다, 근데 와이프는 안 보고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게 있었거든요. 아마도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재혼은 쉽지 않겠지만. 사실 이혼 수족 캠프에 나온 것도 이 남자랑 이혼하려고 나왔다기보다 박씨 개망신 주고 싶어서, 박씨를 망신 주고 싶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박씨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 이 남자하고 이혼하는 것보다도 박씨 괴롭히려고.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